월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던 당진의 거리는 평소처럼 잔잔했지만 한 성형외과에서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출근한 직원이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는 약병이 부서져 있었고 피 묻은 솜이 흩어져 있었죠. 공기에는 묘한 철냄새와 약품의 잔향이 뒤섞여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평범한 하루가 무너졌음을 직감하게 했어요. 놀란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모두가 아는 원장 민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이라는 안전한 공간이 한순간에 미스터리의 무대가 된 거였죠. 경찰은 즉시 민수의 차량을 추적했어요. 도로 위 CCTV와 톨게이트 기록을 샅샅이 살폈고 강원도 강릉의 한 휴게소에서 그의 차가 발견됐죠. 조수석에는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가 놓여 있었고 차 안에는 약품 냄새가 은은히 배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민수는 운전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든 상태였죠. 경찰이 흔들어 깨우자 그는 그냥 졸려서 잠이 든 것뿐이에요 라며 태연하게 답했어요. 그러나 차 안에 남겨진 흔적들은 단순한 졸음 운전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사건의 시작은 아내 서연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사건 3주 전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민수는 거실에서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했죠. 그는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했고 구급차를 불렀지만 서연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고 주변에서 보기에 두 사람은 다정한 부부였기에 충격은 더욱 컸죠. 그러나 장례 직후 서연의 언니 도현이 경찰서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억울해요. 뭔가 이상해요 라며 진정을 제기했어요. 도현이 의심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서연을 잃은 남편의 얼굴에서 슬픔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제부 민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하게 조문객을 맞았어요. 애도의 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냉정한 모습이었죠.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불신이 도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결국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어요. 문제는 이미 시신이 화장된 후라 부검은 불가능했다는 점이었죠. 경찰은 남편의 알리바이와 정황 증거를 통해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CCTV 속 장면은 의문을 더욱 키웠어요. 아내가 숨지던 날 밤, 민수는 자정 무렵 집을 나가 약 30분간 골목을 배회하며 줄담배를 피웠죠.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모습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시간을 계산하는 행위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짧은 공백 시간 동안 서연은 사망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고 경찰의 의심은 한 사람에게로 좁혀졌어요. 그가 서연 곁을 떠난 30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치밀한 간격으로 읽히기 시작했어요. 구급대원의 증언은 새로운 단서를 남겼어요. 당시 이미 서연의 심장은 멎은 상태였다고 했죠. 그런데 주사를 놓으려 팔을 확인하던 순간 오른쪽 팔에 선명한 바늘 자국이 있었어요. 방금 전 투여된 듯한 흔적이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주사했을 가능성이 짙었어요. 단순한 신정지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이었죠. 특히 민수는 의사였기에 약물을 다룰 수 있는 지식과 접근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경찰은 그의 행동을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의 위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불과 몇 달 전에도 그녀는 심정지로 쓰러진 적이 있었죠. 당시에도 민수가 곁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첫 시도였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떠올랐어요. 단순히 운이 좋아 살아난 게 아니라 치명적인 계산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경찰은 서연이 겪었던 첫 위기가 사실상 예행 연습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결국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어요. 진료실, 약품 창고,
개인 사물함까지 샅샅이 조사했죠. 그 과정에서 CCTV가 발견됐는데 화면 속 민수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사망하기 12일 전 그는 혼자 진료실에서 여러 약물을 조제하고 작은 병에 옮겨 담고 있었죠. 표정은 무심했지만 손끝은 섬세했고 그 모습은 환자를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철저히 계산된 계획의 한 장면 같았어요. 병원은 환자의 회복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범행의 작업실이 되어 있었죠. 조사 결과 민수는 향정신성 약물을 몰래 빼돌려 작은 병에 옮겨 담아 휴대했어요. 신경 안정제로 쓰이는 이 약물은 불안과 우울을 완화하지만 과다 사용 시 호흡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었죠. 그는 환자와 직원의 이름을 도용해 약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몰래 구입했어요.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은밀히 준비된 범행의 과정이었죠. 게다가 그의 약물 목록에는 근육을 강제로 마비시키는 이완제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단순한 불법을 넘어 살인의 도구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육 이완제의 실체가 밝혀졌을 때 전문가들조차 섬뜩해했어요. 이 약물은 수술실에서 기관 삽관을 위해 잠시 사용하는 특수 약물이었죠. 멀쩡한 사람에게 투여되면 호흡 근육이 마비돼 숨을 쉴 수 없게 돼요. 마치 목이 조여오는 듯한 공포 속에서 몸부림치다 결국 심장이 멎게 되는 거예요. 단 몇 초 만에 고통이 극대화되고 그 과정은 고스란히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철저히 관리돼야 할 약물이 그의 손에서 살인의 도구로 변했음을 알게 되자 수사팀은 몸서리를 쳤어요. 민수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수상쩍게 얽혀갔어요. 그는 서연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까지 약물을 조제했고 그것을 가방에 넣어 은밀히 휴대했죠. 환자를 위한다는 명목이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경찰은 정황 증거를 이어붙였지만 아직 치명적인 결정타가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민수가 병원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단서가 발견됐어요. 저장된 메시지 한 줄이 경찰의 손을 떨리게 했죠. 엄마, 제가 죽인 게 맞아요. 죄송해요. 라는 고백이 남아 있었어요. 짧고 단호한 그 문장은 모든 의혹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더 이상 우연도 추측도 아니었죠. 민수는 아내의 목숨을 계획적으로 빼앗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어요. 사건 당일 밤 서연이 물을 찾자 민수는 미리 준비해둔 향정신성 약물을 희석해 건넸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 마신 서연은 곧 몽롱해져 잠에 빠졌죠.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리던 민수는 차갑게 준비해둔 근육 이완제를 주사했어요. 서연의 호흡은 서서히 끊어져 갔고 민수의 눈빛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산책을 가장해 집을 나섰어요. 골목길 CCTV 속 민수는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담배에 불을 붙이며 시간을 흘려보냈죠. 그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약물이 몸속에서 완전히 작용하기를 기다리는 잔혹한 계산이었어요. 30분 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서연 곁에 섰고 마치 지금 막 발견한 듯 119에 신고했어요. 표정은 놀람을 흉내냈지만 사실상 모든 상황은 시나리오에 따라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지식을 완전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죠. 이 범행은 한 번의 충동이 아니었어요. 불과 몇 달 전, 민수는 같은 방법을 시도했어요. 서연에게 근육 이완제를 주사하고 집을 비웠다가 너무 일찍 돌아오는 바람에 약효가 다 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서연은 극적으로 살아났고 민수는 구급차를 불러 살리려 애쓰는 남편의 연기를 했죠. 그러나 두 번째 시도에서는 시간을 늘려 약물이 완전히 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줄담배를 피우며 30분을 배회한 건 바로 그 계산 때문이었고 이번에는 그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말았어요.
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수의 과거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는 이미 수차례 의료사고와 불법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 사기를 도운 적도 있었고, 수술 중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일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는 벌금을 내고 병원을 잃었지만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새로운 결혼으로 경제적 구원을 얻으려 했고, 갈등이 생기자 또다시 회피를 선택했어요. 그의 인생은 책임 대신 도망으로 점철돼 있었고, 끝내 살인으로 귀결됐어요. 민수의 삶을 관통한 단어는 회피였어요. 첫 결혼에서도 갈등이 생기자 끝내 이혼으로 도망쳤고, 의사로서도 의료사고가 나면 반성하기보다 편법을 찾았죠. 경제적으로 몰리자 빚을 갚을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아내의 죽음을 해결책으로 삼았어요. 그는 언제나 눈앞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방식만 선택했죠. 경찰은 그의 전력과 이번 범행을 겹쳐보며 결국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성향이 낳은 비극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도망치는 삶의 끝은 파괴뿐이었죠. 재판에서 민수는 아내와의 불화를 강조했어요. 성격 차이, 고부 갈등, 가사 문제, 양육비 문제까지 나열하며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호소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서연이 집안 행사를 거부한 일, 전처 아이의 양육비로 매달 거액을 지출한 일 등이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달랐어요. 서연은 남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두 사람은 사이좋은 부부처럼 보였어요. 결국 민수의 진술은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어요. 특히 양육비 문제는 민수가 내세운 주요 불만이었어요. 그는 매달 800만 원을 전처와의 아이에게 보냈고 서연이 이를 불만스러워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양육비는 법적 의무였고 결혼 전부터 충분히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불편한 현실을 아내 탓으로 돌렸어요. 경찰은 오히려 민수가 빚더미에 앉은 상태에서 양육비까지 감당하지 못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거라 분석했어요. 갈등의 실체는 아내가 아니라 문제를 피하려는 민수 자신의 내면이었죠. 결정적 계기는 의료사고 소송 패소였어요.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수억 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했고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서연은 병원 개업을 도와주며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민수는 그마저 갈등으로 치부했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빚을 갚아 나갈 방법을 찾는 대신 서연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줄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던 그날 밤의 모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빚과 두려움에 짓눌린 끝에 내린 차갑고도 비극적인 계산이었어요. 재판부는 민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수년간 반복된 의료사고와 불법, 경제적 무책임을 회피해온 끝에 아내마저 희생시킨 사람으로 규정됐어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죠. 판결이 내려지던 순간 법정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피해자 가족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삼켰어요. 35년이라는 시간조차 억울함을 다 씻어주진 못했지만 최소한 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선고가 내려지자 서연의 가족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딸과 동생을 이유도 모른 채 잃은 현실에서 가해자가 겨우 35년의 형만을 받고 끝난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특히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분노했어요. 아내를 지켜야 할 남편이 가장 큰 위협이었다라는 탄식이 퍼졌고 의학 지식을 살인의 도구로 변질시킨 행위는 사회적 충격으로 번졌어요. 존경받아야 할 의사가 스스로 신뢰를 배반했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이 사건은 의사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사람이 그 지식을 살인에 활용했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의사라는 직업은 신중함과 책임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민수는 반복된 불법과 사고로 신뢰를 무너뜨렸고 결국 가족조차 지켜내지 못했어요. 돈과 책임 회피라는 유혹 앞에서 무너진 그의 선택은 가장 가까운 이를 파괴했고 의사라는 이름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워지기 어려운 거였죠. 사건을 맡은 수사관들은 이건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지식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어요. 의학적 전문성은 본래 생명을 살리는 힘이지만 악용된다면 그 어떤 흉기보다 무서운 살인 도구로 바뀌죠. 실제로 민수는 약품을 은밀히 조합해 가정의 한복판에서 살인 무기로 변질시켰어요. 가족조차 지켜야 할 지식이 오히려 흉기가 된 순간 사회가 입은 상처는 훨씬 깊고 치명적이었어요. 전문성에 깃든 책임을 저버린 대가는 끝없는 파괴였어요. 이 사건은 동시에 회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알려줬어요. 민수는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지만 그때마다 도망쳤어요. 이혼, 불법, 탈세, 의료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이어졌죠. 문제를 직면하지 못한 선택의 끝은 자신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를 파멸로 몰아넣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해요. 어떤 상황이든 회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며 오직 책임을 지는 용기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진리였어요. 민수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어요. 지식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하는가? 의사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과 회피는 결국 가족의 생명까지 앗아갔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는 다시 다짐할 수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가진 지식과 권한을 올바르게 쓰고 어떤 문제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만이 같은 비극을 막는 최소한의 길이며 인간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책임임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